네, 오늘 이 자리는 안산 시민 여러분이 문화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안산문화재단에서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공연예술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보여질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안산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실을 담당하고 있는 고정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치호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치호입니다. 오늘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 나눌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문화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얘기하기 앞서서 대학에서도 지난 교육이 조금 다르게 좀 진행됐잖아요. 네.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진행했듯이 제가 맡았던 수업들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볼 수 없었고 영상 같은 부분들을 미리 찍어놨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의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특정한 시간을 빼서 들어야 되고 과제를 올려야 되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힘들었겠지만 담당 교수도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학교에서 몇 년 전부터 준비했던 온라인 인프라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했고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전개가 되면서는 나중에는 팀별로 활동까지도 온라인에서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제가 강의를 쭉 설명하고 이제 소급으로 들어가서 토론하라고 이제 전달을 해놓고 나면 그 방을 제가 오가면서 피드백을 주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에 랩업하는 순간에는 전체가 다 모여서 강의를 듣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말고사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기말고사도 일부는 대면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진행했던 학과 과정들도 있었고 제가 담당했던 부분은 온라인으로 오픈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남의 도움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온라인 수업이 더 힘든 과정을 좀 가져온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문화예술계가 엄청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좀 집계가 된 거는 있습니까? 네. 사실 좀 구체적인 부분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초기에는 관광업계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근데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공연업계에 더 큰 어려움들이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월 대비 4월에 공연 예매된 티켓 매출 수는 10분의 1로 줄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조사한 부분을 따져보면 그동안 취소된 행사만 1월부터 4월까지 한 2,500건 그리고 손실액은 한 550억 원 정도 손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 문화예술계가 그 과정을 좀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좀 새로운 트렌드도 좀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조금 더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를 좀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까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속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 이제 생각을 하고 특히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많이 이제 직업을 잃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캐나다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태양의 서커스단은 실제로 95%를 일시적으로 해고했다라는 사례도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들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이제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힘내라 콘서트, 힘콘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곤
싹 스크린, 온라인, 예, 스크린, 예, 그 부분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연을 좀 넘어서서 여러 가지 온라인 부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시청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3월, 4월 국내에서만 대비를 해봐도 한 22% 정도 그 시청률이 늘었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16% 정도 그 활용률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에 대한 활동들로 여러 가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을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연장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닥치면서 이제 현재 가동을 좀 멈추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연극의 사요소라고 하면 뭐 희곡, 배우, 뭐 관객, 극장 이렇게. 근데 관객하고 극장 두 요소가 이제 빠져버리니까 거의 이제 저희로서도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까. 또 근데 비단 우리 공연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예술계의 공예술계에 똑같은 고민일 거라 보는데 우리 같은 이런 오프라인 공연장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베를린 필하르모닉 오케스트라도 디지털로 콘서트를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도 무료로 오페라 공연을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일부 로테른담 필하르모닉 같은 경우에는 단원들이 각기 공연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이 없는 상황에서 상호작용 없이 하는 공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관객의 입장에서도 실시간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관람을 한다는 부분들도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기술이나 디지털을 통해서 또 확산되는, 활용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지금 공연 영상 콘텐츠가 보완제인가 대체제인가? 네. 그랬을 때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좀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 코로나가 오래 가던, 물론 이제 종식되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이게 대체제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공연은 실시간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느끼는 부분, 또 그 배우와 관객이 호흡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 중간에도 이전에도 뭐 이머시브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제 공연이 발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아무리 이게 온라인으로 된다고 해도 그 부분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온라인 공연의 장점은 실시간 소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공연을 보면서 감독과 배우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너무 일방향으로 갈 때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연을 그냥 찍은 부분들을 온라인화시키는 게 아니라 온라인의 특성에 그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며칠 전에 박영무 장관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강한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차별화된 네. 공연 시장을 좀 열어보자. 네. 그 말은 어떤 그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은데, 그 지점에서 똑같은 저희도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과연 공연의 온라인화가 과연 예술의 미래인가? 네. 그리고 이 언택트의 발견이 예술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가? 그랬을 때 이제 얼마 전에 BTS 한 7만 5천 네. 75만 75만 명이죠. 네. 수익이 220억 정도 매출. 220억 정도. 네. 그런 식으로의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할 때 무조건 영상 공연 유료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보면 그 기술적인 부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창작적인 입장에서도 그 배우들도 인지하고 있고, 이제 종사자들 그 통계를 보면 한 70% 정도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4차 산업혁명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이제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가속화된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방탄소년단 방에서 보는 콘서트 방방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콘서트도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트렌드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이 했던 것도 그냥 일반적인 콘서트를 보여준 게 아니라 거기에 AR이나 VR 기술을 접목해서 무대에 호랑이가 나온다든지 그 연출자의 아티스트의 크기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재미 요소를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별화가 없이는 미래가 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관객과 소통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미래 콘텐츠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이 공연에도 접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공연을 영상으로 본다는 거는 영화를 보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이제 장르에 대한 정체성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차별화도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저희 오프라인 공연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과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관객과 그 극장의 요소가 좀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런 미래를 같이 그리면서 좀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좀 하고요. 네. 더더욱 저희가 이제 돈을 내고 어떤 공연 영상을 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네. 만약에 그렇게 이제 유료 시장이 열린다 한다면 네. 그 공연 품질도 맞게끔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영세한 혹은 예산이 적은 이런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이건 그게 가능할까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방탄소년단의 방방콘 같은 경우에 220억 그리고 SM의 슈퍼햄 같은 경우에 25억 수익화 시켰고 지난주 CJ도 K콘을 168시간을 쭉 이제 서비스를 했습니다. K-팝을 통해서 거기도 수익화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매출을 올렸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있는 것처럼 공연에도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고객들은 지불을 할 거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업계 좀 다른 점들은 조금 더 작은 중소기업이나 특히 이제 종사자들은 작은 개인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고가의 장비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승자 독식이 올 수도 있고요. 물론 그건 보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관객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훨씬 더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연장도 있지만 이제 미술관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홍콩 아트바젤이 이제 취소가 되고 비엔날레들이 다 이제 취소가 되거나 연계가 되고 특히 이제 아트 페어를 통해서 이제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려던 분들이 다 이제 점점 멈춰 있고 그래서 공연예술은 어쨌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좀 보강을 해서 간다고 한다면 시각예술의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연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시각예술로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예전처럼 이제 제가 있는 쪽도 문화 콘텐츠는 영화고 방송이고 음악이고 공연이고 이런 식으로 쭉 나눠졌는데 그런 장르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융합되고 복합되고 융복합되고 거기서 나온 IP에 대한 중요성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확산이 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쪽도 지금 말씀드린 실감형 콘텐츠, AR이나 VR이나 이런 게 접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에 대한 고유성도 있겠지만 그걸 바라보거나 즐기는 부분들은 좀 더 넓은 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꾸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공연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력들이 오히려 미술이나 다른 순수 예술 쪽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많이 맞이하고 있고 또 심하게는 우울증까지 발전이 되고 있을 때 예술의 역할이 또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 안산문화재단이 특히 조금
이런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어떤 것들을 더 우리가 좀 해야 될 거라고 보는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안산문화재단도 그냥 폐쇄하고 계시기보다는 다양한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그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트럭으로 콘서트를 집 앞으로 가져가거나 뭐 그런 노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홈 루댄스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안산문화재단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오늘 하는 부분들이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을 더 고민해서 전달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은 코로나가 종식되건 아니건 떠나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특히 안산문화재단도 앞으로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안산 시민들은 굉장히 다양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양한 언어로도 제공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달인가요? 고향문화재단에서 연극 김태형 연출의 연극이 좀 걱정 무릅쓰고 한 300석짜리를 60석으로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호응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근데 네. 상당히 위험성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저희도 이제 그런 시도를 좀 하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감염증이 그 염려가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쉽게 하지 못하는. 근데 그렇게라도 조금씩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 어떠한 상황일지 몰라서 네.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이게 빨리 백신도 나오지 않고 이 상황이 길어진다면 우리가 어쩌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부분을 익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활방역으로서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K방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인증하고 진행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정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전하다는 부분들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유지가 된다면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은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 우리가 너무 얽매여 있는데 이걸 시간을 공유하는 입장으로 실시간성으로 확장을 한다면 다른 형식으로도 또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가 올해 이제 취소가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근데 축제 모습도 많이 좀 달라져야 되고, 네. 근데 저희는 다양스럽게 그 머드 축제가 아니니까 네. 거기처럼 그렇게 힘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다른 형식 또 다른 모양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축제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축제를 바라보고 평가를 하면서 올해 축제가 취소된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웠고요. 그 축제의 의미 자체는 함께 즐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공간에서 즐기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진짜 그 접촉이 없이 상호 교환이 없이 한다는 축제도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올해의 축제는 내가 집에서 다양한 부분을 보고 축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뭐 그 콘서트에서 했던 것처럼 뭐 야광봉을 흔들면 그게 디지털화돼서 반응을 하고 연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이런 형식으로 오히려 진화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형식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런 특강 프로그램이 상당히 어려운 게 네. 이 상황 이유를 참 예측하기 힘들고 네. 또 수시로 바뀌고 네. 또 이 학자 연구자들도 다 저마다 좀 예측을 저마다의 어떤 좀 내놓고 있고, 어쨌든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랑 같이 몇 년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또 다른 전염병이 또 돌고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언택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좀 아까 좀 빨리 우리가 가속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앞으로의 방향은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섬세함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치기 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초래됐고요. 그게 불편한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그 무겁고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문화나 예술 없이는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술 분야도 조금 더 진화하고 다가가려는 이게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형태에서 언택트 형태로 다가가는 부분들을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 들고요. 우리가 부득이하게 미래를 빨리 보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안산문화재단의 입장에서 안산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인프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정부에서 그걸 비용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그 창의성 있게 고객들 소비자가 흥미롭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고 고객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즐기는 방식을 익숙해지면서 체험하고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걸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진행하는 방식 자체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다들 이제 세계사적인 전환기 또 이제 공연예술계에서는 패러다임 전환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의 과정에 있고요. 앞으로 더더욱 많은 분들과 많은 고민들을 좀 나눠야지 이런 과제를 같이 해결하는데 좀 좁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 아침 일찍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시는 우리 그 시민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안산문화재단이 기획한 코로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일까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